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라인테크쌤에서 레빗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문영국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5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 그 챕터 5에서는 그 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그 현재 복합벽입니다. 그래서 전체 두께는 350, 그래서 벽의 센터 라인은 175로 현재 나눠져 있고요. 그리고 그 안쪽에 구조벽이 있는데 구조벽과의 사이는 또 86이라는 부분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구조 부분이죠. 구조 부분은 벽의 중심에서 86 정도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벽을 형태를 띠고 있고요. 그리고 구조벽 사이로 양 끝으로 코어 경계가 있고, 그리고 내부 마감, 또 외부 마감, 그리고 하단쪽에 뭐 구조체 중심, 이런 형태의 복합벽이 있습니다. 이런 복합벽이 있는데 이 복합벽을 그리는 방법, 그리고 그릴 때의 특징들,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홈탭에 있는 벽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. 그리고 그릴 때 보게 되면 이제 위치선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, 현재는 저희가 이제 벽 중심선으로 선택하고 그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현재 벽이 350이니까 175 센터라인 기준으로 벽이 그려질 겁니다.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제가 벽을 그렸고요. 그리고 똑같이 이제 또 벽을 그릴 건데, 이번에는 벽을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게 아니고, 이번엔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리게 되면 175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제 화면 보시면 벽의 안쪽과 외벽과 내벽 그 부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위에서 아래로 그릴 때 하고 아래에서 위로 그릴 때 하고, 그러면 바뀌게 된다면 선택해서 방금처럼 컨트롤 방향키 선택해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똑같이 벽을 그렸는데요.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, 이번에는 벽 중심이 아니고 구조체 중심으로 그리겠습니다.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. 그러면 벽의 센터라인 175의 중심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, 175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86 정도 이제 치우친 형태로 그리게 되겠죠. 마찬가지 그릴 때 보게 되면 아래서 위로 그리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그릴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. 뭐 잘못 그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향키 컨트롤해서 이제 그 내벽과 외벽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처음에 그릴 때 방향이 있다,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, 위에서 아래, 아래에서 위 그릴 때마다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그 표현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좀 특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벽을 이렇게 그렸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지금 그린 벽을 선택해서 지웠고, 다른 벽을 또 한번 그려볼 겁니다. 이번에는 마감면 외부로 하게 되면 이제 한쪽 벽의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작업을 되겠죠. 그렇죠? 마감 외부로 해서 오른쪽 아래서 위로 그릴 때 하고, 또 아래서 위로 그릴 때 하고, 위에서 아래로 그릴 때 하고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보시게 되면 마우스로 뭔가 그릴 때 보게 되면 나타나는 포인트가 틀려지죠.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이제 위치선이라고 하는 걸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센터라인 기준으로 나왔죠. 그래서 그 부분 컨트롤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, 현재는 마감면 외부인데 여기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감면 외부가 아니고 뭐 벽 중심선, 구조체 중심선 선택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컨트롤 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죠. 다음은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건데요. 지금은 이제 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데, 작성한 다음에 나는 이 벽이 1F부터 2층까지 간다.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그 벽의 베이스 레벨, 그 다음에 벽의 상단 레벨, 그런 그런 높이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. 다시 볼까요?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벽만 제가 높이를 컨트롤해서 변경을 했었죠. 이 벽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특성창에 위치선, 그 다음에 베이스 구조 조건, 높이, 그런 간단한
높이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. 옵션 부분이죠. 이제 상단 구속 조건은 이제 EF로 변경을 하고, 높이는 뭐 마이너스 한 500 정도 할까요? 그러면 옆에 있는 벽하고는 이제 500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.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높이가 레벨 2층까지 갔었던 거고, 그렇죠? 이건 다시 높이를 컨트롤하게 되면 2층 레벨에서부터 또 1000 정도 올라가는. 항상 레벨에 맞게끔 1FF 딱 맞게끔 그리는 게 아니고, 그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 줘서 높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 그런 부분입니다. 끝에 있는 것도 높이를 컨트롤했죠. 그럼 여기는 바닥 1F에서 마이너스 1000 입력하게 되면 바닥으로 좀 더 밑으로 1F보다 더 이제 그 하단 쪽으로 그려지는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벽에 대한 높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은 이제 하단 쪽에 보게 되면 뷰 조절 막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에 대한 부분입니다. 상세 수준을 높음, 낮음 할 때마다 나타나는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이 표현 방법이 다르게 나오죠. 지금은 상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. 상세 낮은 상태에서 이제 특성창에 보게 되면 상세 낮은 상태 전제는 단순하게 두 가지 선으로만 남아 있는데, 여기를 안쪽에 솔리드 형태로 어떻게 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채우기 패턴에서 솔리드 채우기 를 선택을 했습니다. 솔리드 채우기를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채우기 패턴은 색상은 뭐 눈에 잘 띄는데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는 그 상세 수준이 낮음일 때는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겠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상세 높음일 때는 이제 원래 오브젝트가 다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이죠. 목소리 음영 처리도 했고요. 그래서 3D 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 확인할 수 있고, 상세 좀 다시 높음으로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각 오브젝트 갖고 있는 그 객체 그대로 다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스케치를 벽을 또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방향키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벽이 방향이 내벽과 내벽이 바뀌는 거죠. 그리고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벽에 대한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. 방향 바꿀 수가 있고요. 네. 이상 이제 그 간단하게 벽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고요. 이제 벽의 특성이죠. 벽을 그릴 때 벽 중심선, 벽 마감선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이 틀리다. 그래서 어떤 기준면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,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,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릴 때마다 차이가 있다.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향키를 컨트롤해서 외벽과 내벽을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. 네, 이상 이제 벽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